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울트라 모델이 유독 돋보이는데요. 다른 모델들은 전작과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는 데에 비해서 울트라는 2년 만에 노트 20을 계승하는 디자인으로 출시되었고 내장 S펜이라는 매력적인 폼팩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 팬텀 화이트 모델을 살펴보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신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22 울트라의 디자인은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닌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더 닮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갤럭시 노트 20이라고 불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2020년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노트 20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 각진 사각형의 모습이 노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화면을 볼 때 확실하게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면은 노트 20과 같이 엣지 디스플레이를 유지했는데요. 덕분에 정면에서 볼 때 옆면의 베젤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펜을 쓸 때에는 모서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느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전면 카메라의 펀치홀 디자인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갤럭시 폴드 3 내부 디스플레이에 들어갔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아직 품질이 불안전해서 메인 전면 카메라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면 확실히 전작과 구분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팬텀 화이트 컬러인데요. 유리 재질인데 무광으로 처리되어서 촉감과 비주얼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카메라 부분에는 5개의 검은 물방울이 두 줄을 이루어서 정돈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카메라 범프는 사라져서 깔끔해 보입니다만 사실 범프가 없어진 만큼 전체 두께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고사양의 카메라 렌즈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두께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노트 20 울트라의 8.1mm 두께에서 8.9mm 두께로 거의 10%가 두꺼워졌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묵직해진 체감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S22 울트라의 무게는 227g인데 이 정도 사이즈 치고는 가볍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가 더 무거운 238g짜리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써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전의 울트라 모델들은 손에 들었을 때 튀어나온 카메라 범프 부분 때문에 손끝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바닥에 놓으면 까딱거리기까지 해서 펜을 쓰기에도 영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안드로이드의 플래그십 라인업답게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최신의 퀄컴 스냅드래곤 8 Gen 1을 탑재했습니다. 성능은 안드로이드 최강급은 맞지만 긱벤치 비교 결과 애플의 최신 AP인 A15보다 CPU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최대 밝기가 무려 1750니트입니다. 물론 HDR 영상 기준이지만 햇빛 아래서도 상당히 밝게 화면을 볼 수 있었어요. 3088x1440의 WQHD급 해상도에 120Hz 고주사율 역시 지원합니다. HDR10 플러스도 지원하며 색조 표현력도 좋아서 DCI P3 색역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스플레이는 현존 최고의 스펙을 아낌없이 몰아넣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램은 12기가이며 용량은 최소 256기가 모델부터 1TB 모델까지 출시됩니다. 다만 SD카드 슬롯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SD카드 슬롯은 작년에 갤럭시 S21 때에도 빠졌던 건데 이게 앞으로 삼성의 기본 정책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S21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S펜이 들어갈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배터리 용량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10에 있던 45W 초고속 충전이 3세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40분 만에 배터리 완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S22 울트라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250기가 모델 기준으로 1,452,000원으로 다행히 작년의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하드웨어 스펙은 전년도 모델인 S21 울트라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인 카메라 렌즈는 1억 800만 화소의 f1.8 조리개를 탑재하고 초광각은 1200만 화소의 f2.2 조리개, 3배 망원 렌즈는 1000만 화소의 f2.4 조리개, 10배 망원 렌즈는 1000만 화소의 f4.9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5개인데 왜 렌즈는 4개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위쪽에 있는 이 구멍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초점을 잡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입니다. 울트라 시리즈에서 자랑하던 100배 줌은 이번에도 똑같이 지원하는데요. 100배 줌을 할 때 전보다 흔들림도 더 잘 잡아주고 사진 결과물도 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느낌이 들었어요. 카메라 기능에서 이번에 내세우는 건 나이토그래피라고 이름 붙인 야간 촬영 기능인데요.
아이폰 13 프로처럼 후보전 기술을 통해서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꽤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면 카메라들에는 모두 슈퍼 클리어 글래스가 적용되었고, 이 중에 메인 카메라에는 슈퍼 클리어 렌즈까지 구성되어서 빛 반사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번에 가로등 사진과 같은 경우 빛 번짐이나 렌즈 플레어가 줄어들어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죠? 야간 동영상 촬영 또한 개선되어서 AI 합성과 최적화된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22 울트라에는 강력한 AP와 AI를 활용한 사진 보정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AI 지우개 기능은 여전히 유용한데요. 사진을 찍은 후에 필요 없는 피사체들을 간단하게 삭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생긴 기능이 이 그림자 지우기와 빛반사 지우기 기능인데요. 그림자 지우기는 실내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경우 이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종이 문서를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관하고 싶을 때 보통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이럴 때 사진에 조명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간편하고 말끔하게 그림자를 인식해서 지워주었습니다. 빛반사 지우기 기능은 유리를 두고 사진을 찍을 때 빛반사된 이미지가 비치면 이걸 자연스럽게 지워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유용한 AI 사진 기능들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 기능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오래된 필카 사진들처럼 해상도가 낮고 화질이 나쁜 사진들도 더 또렷하고 깔끔한 색감을 가진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포토샵 보정 전문가의 손을 거친 듯한 새로운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진 리마스터 기능은 모니터를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에 생기는 물결 무늬도 자연스럽게 삭제해주기 때문에 급하게 찍어놓은 모니터 사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갤럭시 S21과 갤럭시 폴드 3에도 S펜이 지원되었지만 외장형이라서 별도의 수납 케이스에 펜을 넣어야 하는 어정쩡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수납형 S펜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휴대성에서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S펜을 뽑는 순간 자동으로 팝업 창도 뜨기 때문에 바로 S펜의 기능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합니다. 이번에 울트라 모델에는 S펜의 반응 속도가 기존의 9 마이크로세컨드에서 2.8 마이크로세컨드로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펜의 방향을 빠르게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 노트처럼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앱들에서만 가능합니다. 펜 반응이 빠르다 보니 분명히 좋기는 한데 삼성 노트 외에 더 많은 앱에서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사용으로 추천드릴 만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아이덴티티였던 대화면의 장점과 S펜의 유용성을 흡수하면서 강력한 AP와 최고급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스펙의 쿼드 카메라로 무장하며 활용도 높은 AI 편집과 후보정 기술들까지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게 유지하면서 무게까지 줄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딱히 단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만능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 노트 20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지루한 디자인과 공률이 높아진 엣지 디스플레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울트라 모델이 무게와 크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의 스마트폰 대형화 추세와 아이폰의 무게 증가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역대급 판매량을 보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 중에서도 울트라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는 하반기에 갤럭시 폴더블이 출시되기 전까지 2022년에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할 플래그십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